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방 시향 설명 잠깐 드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 남은 시간은 어떤 활용 차원에서 그죠? 이 우선주에 대해서 이 질문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앞전에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때 장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죠? 보류 시키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삭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김 PD님 보고 이거 좀 찾아봐라 했는데 그 우선주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우선주는 위험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래 그 거론한 게 현대차 우선주. 네네. 그거밖에 없죠. 네, 가장 최근에는 현대차 우선주. 그 우선주 그죠? 우선주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본주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그 정도. 네, 맞아요. 뭐 그거 빼고는 메리트 없어요. 배당을 많이 준다. 본주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우선주는요, 의결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전에 막 어떤 회사에서 이 둘이가 막 싸워. 그러니까 표백을 하잖아요. 표백을 하는데, 야, 그 수에 손들어. 그게 이제 주식이죠. 그런데 우선주는 이 의결권이 없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얘 둘이 싸움을 붙었어. 나는 얘 밀래, 나는 얘 밀래. 표대결을 했을 때 우선주는 그게 없다. 그래서, 우선주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왜 내가 사야 되는지 또 우선주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또 우선주를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대부분은요, 우선주라는 것은 숫자가, 주식수가 되게 작아. 본주의 한 10분의 1도 안 돼. 본주가 하루에 한 10만 주 거래되면 우선주는 뭐 1000주 이래 거래되는 거예요. 또 숫자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작전주, 주식수가 작으니까 이 우선주가 이제 어떤 숫자가 되게 작겠죠. 뭐 하루에 뭐 한 1000주, 뭐 2000주 이렇게밖에 거래 안 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장난 잘 치는 게 뭐 어떤 시간 외에 이 종목은 거래가 우리가 그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종목 보면 거래량이 되게 작은 초소형주들은 시간 외에도 거래 한 주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도 보지도 않아. 팔자도 없어. 사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막 장난을 치죠. 어떤 시간 내에서 야, 자기 애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야야야 이 주식 상한가 팔다 내놔라 시키는 거야. 그러면 100주 상한가 팔다 떡 내놔면 자기 애인이 그 100주를 상한가에 퍽 사주는 거야. 그럼 보면 상한가 체결대가 가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와, 이거 시간 내에 상한가 같다. 뭐 있는갑다. 다음날 따라 붙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선주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이 장난질을 잘해. 그 대신 뭐죠? 재수 없으면 못 팔아먹어. 거래도 안 돼. 그래서 우선주는 그만큼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배당을. 본주보다 무조건 본주 배당액 플러스 알파로 줘. 무조건 그게 원칙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어떤 종목이요. 이 회사가 올해가 적자가 났어. 배당을 안 줘. 안 주는데 본주는 안 주는데 그래 우선주는 그래도 줘요. 왜? 우선주 목적이 무조건 나는 의결권이고 뭐니까 다 포기했어. 단지 배당을 더 받기 위해서 나는 우선주를 산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파산을 했어. 파산을 하면 그 회사 돈을 갈라가져야 되죠. 그럼 첫 번째는 금융권에서 돈 빌려준 거 다 뺏어가. 두 번째는 우선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
우선주까지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주식 본주 들고 있는 사람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에 관해서는 우선주가 무조건 제일 우선적으로 앞선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법이란 게 뭐죠? 상법 그죠? 요즘 막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게 배당이에요. 배당. 그동안은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놨고 그거를 잔머리 굴려요. 잔머리 굴려서 돈을 빼돌려.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살아. 야, 이거 배당 왜 줘? 개고생해서 내가 번 돈인데 차라리 여기 비상장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 돈을 여기로 빼돌려. 그리고 여기에서 갈라가죠.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다 온갖 말이 많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사기 맞잖아.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쳐 드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쳐 먹겠다. 그거를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왜? 재벌들이. 야, 옛날에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회사 설립해가지고 내가 물려받고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꼭 내 회사야, 내 회사. 주식회사 그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걸 때려잡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일본에서 먼저 사례를 보여줘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아, 사고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줘야지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듣도 보도 못한 너한테 배당이란 걸 해주냐? 돌았냐? 안 해줘. 그런데 왜 안 해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꾸자! 하면 정부에 로비해가지고 야, 얘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려는데 이거 막아주세요. 오케이. 뒷돈 받고 막아주고 이래 막아주고 저래 막아주고 저래 막아주고 그게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법 말만 나오면 로비를 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상법 개정 이야기 나왔을 때 대한민국 어떤 대기업에 물론 다 바지 사장들이죠. 이런 면면을 뚝 보니까 전부 바지 사장들이에요. 바지 사장이나 많아 대기업의 바지 사장.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한편으로는 나름 주식쟁이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존경 생각까지 해본 그런 대기업의 사장도 떡 나와가지고 앞에 줄 서가지고 상법 개정 결사 반대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와,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래가지고 이 나라 미래는 없다. 차라리 진짜 서학개미 변신해야 되나? 진짜 이 어떤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 그런 걸 느꼈어요. 미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동안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주식을 거진 손을 안 대죠. 안 하죠. 왜? 회사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사들이 회사, 주주는 생각 안 해. 오로지 대주주가 어떻게 하면 대주주 일가가 떼돈 벌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실천해. 회장님, 요건 제가 먹겠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돈만 챙겨가세요. 어떻게 할 건데? 기업 분할할게요. 뭐 할게요? 돈 빼돌릴게요. 자회사 하나 만드세요. 내가 알아서 돈 다 빼돌려 드릴게요. 끝없이 그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 또 한대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배팅을 하는 거예요. 왜? 또 아니라도 번전. 뭐 아니면 번전. 왜 옳은 게 없는데. 그래서 계속 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혁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개인들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사기판이냐, 에코프로 시리즈 이런 거 맨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런 게 사기라고. 대국민 사기라고. 금양 처음부터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지를 때 계속 이거 망한다.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적자 나는 회사가 시가총액 뭐 10조씩 이래 가고 있어. 언젠가는 돈 벌 거야. 그 언젠가는 언젠데.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왜 기다려줘야 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주식판이요. 주식쟁이들이 주식 방송이 제일 사기 많이 치는 게 뭔지 알아요? 성장주. 키 큰데. 맨날 키 큰데. 얘는 키 큰데. 10년, 20년, 30년을 지켜봤는데 계속 키 큰데. 그놈의 성장판은 60이 먹어도 다칠 생각을 안 해. 2차전지 맨날 실적 나오면 내년에는 좋아진대. 내년에는 좋아진대. 내년에는 좋아진대. 차는 안 팔리는데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그죠? 그러면서 맨날 시가총 10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정시가 개판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바이오도 그렇죠. 바이오. 이 신약만 개발하면 전 세계 20조 시장 다 석권한대. 그 말은 내가 로또 걸리면 내가 밥 다 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뭐냐. 로또 걸리면 밥 산다 이놈은 다 빼버리고 로또를 이미 걸렸는데 밥 안 사는 놈을 때려잡겠다는 게 상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막 이야기해 주죠. GS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전에 이야기했죠. LG가에서 두 가문이 있는데 구시하고 허시 여기서 분리됐다. 근데 GS는 허시들이다. 그러니까 이 허시들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 돈도 갈라줘야 돼. 그런데 주식이 막 오르면 어떡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주식은 꼭 못 오르게 발로 막 지근지근 밟아대고 그 텀을 이용해서 주가를 낮춰서 자식들한테 막 계속 상속 해주는 거예요. GS는 그죠? 오리지널 지주회사는 아니거든요.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 어쨌든 GS 그룹을 지배하는 실제 주인이죠. 근데 얘는 연간 3조를 벌어. 연간 3조를 버는데 시가총액도 3조야. 그럼 뭐죠? 1년 벌어가지고 회사 주식을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다 상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또 이 회사는 배당을 한 7% 정도 줘. 왜 줘?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한테 고맙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 새끼들한테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대주주 허모모씨 외 55명 이래 돼 있어. 그게 다 내 새끼들이야. 내 자식들, 손자들 그 쫙 깔아두니까 막 한 50몇 명 되는 거야. 그 50몇 명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들은 그나마 배당이라도 얻어먹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휴 배당 노리고 들어왔다가 내 지금 마이너스 70%다. 10만 원에 샀는데 연간 3조 번다 해서 10만 원에 샀는데 주식이 3만 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배당 받아본들 내 본전 언제 찾나? 근데 그 덕분에 상속하려고 주가를 꾹꾹 눌러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당률이 막 높아. GS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7%. 근데 3조를 벌어. 돈은 엄청나게 잘 버는데 주가는 최저 바닥 수준에서 놀고 있어. 근데 이런 주식이 절대 안 올라. 1년 12달 기다려봐야 7% 배당 받고 그냥 끝. 재미없어. 안 사.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다 그랬죠. 내가 새마을금고에서 아무 근심 걱정 안 하고 5.5% 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 지금 2점 얼마야. 근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못 살아.
근데 이래 보니까 CS가 있어. 지금 사도 한 7%는 배당을 받을 것 같아. 받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재보니까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왜? 시가총액이 3조인데 1년에 3조씩 버는데 망할 수가 없는 구조지. 그래도 주가가 안 오를 것 같고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상법 개정이다 뭐다 해서 이따위로 기업을 운영한 회사들은 다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대요. 그럼 상장 폐지 시키면 어떤 일이 야, 상장 진짜 일하다 상장 폐지되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을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N빵 해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 빚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R이 1이다. PBR이 1이면 해서 상장 폐지 시켜가지고 갖고 있는 돈을 나눠보니까 그냥 내 주식 갖고 있는 돈만큼 내 주식, 이 회사 1억 샀는데 PBR이 1이다. 그럼 1억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PBR이 2다 하면 1억치 샀는데 5천만 원만 뭐 돌려받는 거고. 그게 PBR 개념이죠. 근데 PBR이 한 0.5다 하면 내 1억치 샀는데 상장 폐지돼가지고 2억을 받는 거야. 근데 PBR이 막 0.1, 0.2 이런 회사들은 파산하면 나는 5배 받아오는 거야. 대박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인 거예요. 이런 회사를 그냥 강제 M&A 시키든지 상장 폐지 시켜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가면 그 주식 갖고 있는 개미들 다 죽으라고. 그거는 회사, 회계 이런 걸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실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왜? 그동안 짱박아 난 돈 전부 다 토해내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저 PBR 이런 종목들, 돈을 많이 버는 종목,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한 5%, 6%, 7%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또 연말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당을 한 7% 정도 주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이런 주식으로 슬금슬금 막 모여 들어와. 근데 여기에다가 덩달아서 또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 주식 배당 소득은 열애로 하겠다. 별도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게 또 상법 개정 중에 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맨날 무슨 이재명 테마네 무슨 테마네 이런 도박이 아닌 미국처럼 진짜 주식을 해서 FM대로 뭔가를 투자를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이자도 없애주고 또 예를 들어서 PBR 0.2짜리 회사한테 물어서 너 왜 이따오 짓을 해? 이건 나쁜 일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지. 아들이 나는 회장이 아니다. 내 돈 없다. 회사는 물려받고 싶은데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편법, 불법 저지를 수밖에 없다. 아, 그래. 그게 그랬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지금 회사가 PBR이 0.2야. 근데 너 PBR이 1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0.2에서 1까지 4배가 더 올라야 돼, 주가가. 그러면 1까지, PBR 1까지 주가를 이만큼 상승시키고 원래 가치만큼 이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해두면 거기에 비례해서 네가 지분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줄게. 감면해줄게. 그럼 너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 어때? 막 주가 못 오르게 뭔 잔머리 굴리느니 그냥 양지로 나와라. 법을 바꿔줄게. 어때? 대기업들이 온갖 변호사다 뭐다 국회의원이다 온갖 매수해가지고 왜 상법 개정을 못하도록 그토록 예를 썼느냐. 걔네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인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속 때문에. 생각을 해봐라. 우리 할아버지가
개고생해가지고 만든 회사 내가 그걸 어쩌지 물려받았는데 그걸 또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물려준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노. 그래서 나는 모든 비난은 내가 다 들어먹어도 주가를 못 오르게 지근지근 밟고 있었다. 온갖 악재를 다 만들어가지고 퍼졌다. 호재는 전부 시시 못 오르게 막았다. 왜? 자식한테 상속해 주려고. 오케이, 이해했다. 그러면 법을 바꿔줄게. 상법을 너희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런 법이 안 되도록 현실성 있게 바꿔줄게. 지금 이런 과정. 그래서 뭔가 진짜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바꿔보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CS도 그 중에 하나야. GS도 그 중에 하나. 이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 온 거예요. 폐쇄공포. 네. 그러니까 GS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럼 얘는 지금 사도 한 7% 정도 배당을 줘. 아주 매력있죠. 그런데 7% 정도 배당을 주는데 또 엄청나게 저평가요. 3조 버는데 시가총액이 3조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이야. 그거 왜 그래 됐는데 얘네들이 막 꾹꾹 눌렀어. 근데 그 누르는 거 못 누르게 하면 자연적으로 누른 거 반발력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 빵 튀어올라도 2배 올라도 아무 문제 없대. 10배 올라도 아무 문제 안 돼.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왕이면 고민을 해. 이 회사는 지금 어떤 메리트가 있어? 이 회사가 치고받고 싸울 일이 있을까? GS, 지분을 갖고 누군가가 치고받고 싸운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분 싸움이 벌어질 일이 없다 싶으면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매력이 있는 거죠. 왜? 무조건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럼 얘는 배당을 지금 한 7% 정도 주는데 우선주를 사면 7% 플러스 알파야. 그런데 또 특이하게 보통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는 본주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근데 얘는 본주보다 가격이 또 더 싸. 그러면 실제 본주는 예를 들어서 본주는 3만 원이야. 근데 우선주는 26,000원이야. 그럼 본주 한 주를 살려고 하면 3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주 한 주는 26,000원만 있으면 한 주를 사. 근데 배당은 3만 원 주고 한 주 사서 얘는 2,700원 배당을 받는데 얘는 27,000원에 사서 배당을 3,000원을 받아. 이해가 돼요? 네, 참 괜찮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본주에 비해서 싼 가격에 사고 배당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 본주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하면 이자 수익이 배당 수익이 한 10%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이 10% 되는 이런 상품이 있다. 그런데 절대 안 망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어떻게 망해? GS그룹이 어떻게 망해? 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망할 수도 도대체 없는 구조야. 그동안 쌓아둔 돈이 엄청나. 야,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어때? 제가 상법이 조금만 가능성만 보이면 보일수록 돈들, 시중에 있는 돈들은 새마을 금고 2.5% 이자 노리고 들어가는 그 돈들이 이런 종목으로 다 들어와요. 막 밀고 들어와. 왜? 돈 벌려고. 그래서 앞전에 그죠? 앞전에 우선주 찍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그때 둥글 형님이 은퇴했댔죠. 그죠? 그래, 그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이런 배당 많이 주는 우선주나 이런 것들은 팔아먹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5년, 10년 기다리다 보면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예전에 막 어떤 금융위기다 뭐다 해가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대신증권 우선주, 대신증권 모든 주식이 다 폭락했지요. 모든 주식이 다 폭락하다 보니까 그 대신증권 우선주가 보니까 배당률이 한 7%인가 나와.
폭락을 해가지고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야 지금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거 사두면 평생 27% 배당만 받아야 이게 어디야?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샀죠. 샀다가 역시 내 예상대로 얘가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낼름 팔아먹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계속 들고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27% 배당을 받는 건데 시세 차익 노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낮을 때 사야 배당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집안에서 상속세다 뭐다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꾹꾹 눌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고마운 거야. 왜? GS 우선주 이런 거는 지금 사면 효자야. 이런 것들은 지금 정도 가격에 사면 팔 필요 없어. 1년, 2년, 3년 계속 들고 가. 그냥 배당만 받아. 난 배당 받을래. 그렇게 가도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물론요. 절대는 없지만 얘가 인위적으로 안으로 가만히 두면 이 회사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누군가가 사러 들어와서 끌어올려. 이런 주식이 또 한 수익 한 40% 50% 오르는 것도 금방이야. 주식 수가 작은 우선주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근데 얘는 우선주는 뭐랬죠? 유동성이 작아. 주식 수가 작으니까. 몰빵 해가 많이 사면 나중에 내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 못 팔아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 완전 몰빵 많이 사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없다 생각하고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둘래. 이래 생각하면 이런 종목이 올 연말 배당 받을 거야 생각으로 들고 가면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죠. 저기 혹시 저희 예약했는데 여기